최근 이어지고 있는 북극 한파로 인한 사망자 수가 최소 92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11월 대선을 위한 공화당 경선에서 하차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인은 국가 정체성 형성에 언어와 관습, 전통, 출생지를 중요한 요소로 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가 카카오톡을 이용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미국에서 항생제 내성세균, 일명 슈퍼버그에 의한 감염으로 2050년까지 매년 1,000만 명이 사망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최근 북극 한파로 인해 미국 전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파로 인한 사망자 수는 92명에 달했습니다. CBS 보도에 따르면 이번 북극 한파 관련 사망자는 어제까지 9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주별로는 중동부에 위치한 테네시주에서 사망자가 25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북부의 오리건주가 16명, 중부 일리노이 4명과 펜실베니아, 미시시피주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사망 원인은 대부분 저체온증과 도로 결빙에 따른 교통사고였고 테네시주에서는 한 남성이 지붕에서 눈을 치우던 중 미끄러져 사망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펜실베니아주에서는 눈 덮인 도로에 갓길에 차를 대고 쉬던 차를 견인 트레일러가 들이받아 일가족 5명이 사망했고 오리건주에서는 얼음이 얼어 휘어진 나뭇가지가 전선을 내리쳐 3명이 감전사고로 인해 사망하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어제 미네소타주의 평균 기온은 섭씨 영하 35.6도를 기록했고 중부 노스다코타주의 체감온도는 영하 56도를 기록하는 등 미 전역에서 역사상 유례없는 한파가 이어졌습니다. 뉴욕 지역도 지난 주말 체감온도가 섭씨 영하 20도까지 내려가는 등 추운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낮부터 기온이 올라가 내일은 낮 최고 기온이 화씨 40도를 기록하는 등 영상의 날씨가 예상됩니다. 이번 주 비 소식도 있습니다. 기상청은 뉴욕 일원에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비를 예보했습니다. 기온도 많이 올라가 목요일과 금요일은 화씨 50도대의 포근한 겨울 날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어제 SNS를 통해 11월 대선을 위한 공화당 경선에서 하차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동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이날 뉴햄프셔주 프라이머리에 대비한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었지만 경선 하차를 선언하며 모든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디센티스 주지사는 승리의 길이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지자들에게 자원봉사와 기부를 요청할 수는 없다며 선거운동을 중단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현직 바이든 대통령보다 분명히 우수하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을 향한 지지를 천명했습니다. 디센티스 주지사는 지난 15일 아이오와주 코커스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51%에 이어 21.2%로 2위를 차지했지만 뉴햄프셔주 프라이머리 여론조사에서는 지지율 6%로 3위에 머물렀습니다. 아이오와주 코커스 뒤 디센티스 주지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압승을 인정했습니다. 디센티스의 사퇴로 공화당 경선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니키 헤일리 전 대사의 양강 구도로 재편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23일에는 뉴햄프셔주 프라이머리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헤일리 전 대사는 디센티스의 이탈로 뉴햄프셔주와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예비선거에서 성과에 대한 압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두 예비선거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공화당 경선은 트럼프 전 대통령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KBN 뉴스 오동윤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경쟁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해 부유층 과세 등의 정책 카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측근들이 최근 몇 주 동안 새로운 세금 부과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의 측근들이 부유층에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고 사회보장기금을 충당하는 방안을 최근 몇 주 동안 논의해왔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소식통에 따르면 이 과세는 연간 소득 $400만 미만인 사람들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시 집권하게 되면 석유 및 가스 개발 확대를 통해 사회 보장 혜택을 유지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응해 바이든 대통령의 일부 고문들은 이런 정책이 의회 통과 가능성이 희박하더라도 공화당을 상대로 대비 효과를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고문들은 부자 과세 외에도 처방약 가격 제한과 기업 가격 인상 억제 등을 선거 운동 과정에서 유력한 쟁점으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안을 논의한 비공식 대화에는 여러 경제정책 입안자들과 전직 관리들이 참여했는데 이들은 유권자들이 경제 상황에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중 영합적인 공약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CBS 뉴스와 YouGov 여론조사에 따르면 유권자의 절반은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이 재정 상황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4년이 더 주어지면 어떻게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경제적 안정성을 줄지를 말하는 것이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할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최근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경선 후보를 모방한 챗봇 개발을 금지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오픈AI는 최근 민주당 경선 후보인 딘 필립스 연방 하원 의원의 AI 챗봇인 딘닷봇을 개발한 AI 스타트업 델파이의 계정을 중단시켰습니다. 정치 캠페인에 AI 기술을 사용하지 말라는 오픈AI의 API 사용 정책을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오픈AI 측은 정치 캠페인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AIP,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사용 정책을 고의로 위반하거나 동의 없이 개인을 사칭한 개발자의 계정을 최근 삭제했다고 밝혔습니다. We Deserve Better라는 특별 정치활동위원회 슈퍼팩은 델파이와 계약을 맺고 오픈AI의 챗GPT 기술을 기반으로 필리스 챗봇을 개발해 유권자들과 실시간으로 대화할 수 있도록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픈AI는 이 계정을 중단시키고 딘닷봇은 삭제됐습니다. 오픈AI는 챗GPT와 함께 이미지 생성 AI인 달리 등 자사의 AI가 정치활동 등에 활용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선거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추가적인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오픈AI는 챗GPT가 제공하는 뉴스와 정보, 달리가 제공하는 이미지의 출처를 제공하고 향후 이미지 찾기 도구를 통해 달리에 의해 생성된 이미지를 검증하는 방안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국가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는 출생국과 거주국 등 여러 요인이 있는데요. 대다수의 국가에서 언어가 제일 중요한 요소라고 대답했는데 한국에서는 특히 출생지가 중요하다는 응답이 70%에 달한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지난 18일 퓨 리서치 센터가 발표한 국가 정체성에 미치는 요인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은 국가 정체성 형성에 언어와 관습, 전통, 출생지를 중요한 요소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조사는 지난해 2월 20일부터 3월 22일까지 23개국에서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취합한 24,674건의 데이터를 토대로 실시됐습니다. 조사에서 한국인의 91%는 언어를 중시했고 관습이나 전통은 88%, 출생지는 69%가 중요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언어를 중시한 점은 다른 국가와 유사했지만 관습이나 전통, 출생지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높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특히 출생지의 중요도에서 한국은 69%로 7위에 올랐습니다. 인도네시아와 멕시코가 91%로 1위, 2위는 케냐 89%, 3위 아르헨티나 86%, 이어 폴란드, 나이지리아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퓨 리서치는 1인당 명목 국내 총생산, GDP가 낮은 국가들이 출생지를 더 중요하게 여겼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이민자가 적은 국가일수록 출생지를 중요하게 본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한편 타국에서는 지지 정당별로 출생지 중요성 응답률이 갈린 것과 달리 한국에서는 좌파와 우파의 출생지 중요성 인식에서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조사 결과 대다수 국가에서 전통이 중요하다고 응답했고 특히 언어는 전체 23개국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혔습니다.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가 카카오톡을 이용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앞으로는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들도 별도의 국제통화료 부담 없이 카카오톡 채팅 서비스를 통해 민원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가 카카오톡을 이용한 재외동포 민원 서비스를 19일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재외동포청은 지난해 6월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문을 열면서 24시간 전화상담 서비스 재외동포 365 민원 콜센터를 시작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전화상담 서비스 재외동포 365 민원 콜센터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국제 통화료 부담이 큰 문제로 지적됐기 때문입니다. 이번 조치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제 재외동포들은 카카오톡에서 재외동포 365 민원 콜센터를 검색하면 채팅창을 통해 손쉽게 상담사와 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궁금한 분야와 거주지, 연령 등의 정보를 입력하면 바로 이용 가능합니다. 재외동포 서비스 지원센터는 채팅 상담 외에도 데이터 통화, 웹콜, 온라인 채팅, 웹챗 등 다양한 채널을 추가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뉴욕주가 다운스테이트 지역에 최소 3곳의 카지노 건립을 허가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곳곳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나소 카운티의 브루스 블레이크먼 카운티장은 호프스트라 대학이 퀸즈 카지노 프로젝트와 관련해 특정 업체와 공모한 정황을 파악했다며 지난 16일 수전 포저 총장에 소환장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나소 카운티는 지난해 초 라스베이거스 카지노 업체 샌즈와 카지노 건립 계약을 맺었는데 해당 부지 옆에 위치한 호프스트라 대학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호프스트라 대학은 환경평가 및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뉴욕주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나소 카운티는 현재 항소한 상태입니다. 나소 카운티 정부는 호프스트라 대학이 뉴욕 매츠 구단주 스티븐 코엔과 하드락 컨소시엄을 돕기 위해 프로젝트를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1일에는 맨하튼 미드타운 이스트에서도 카지노 건립 반대 시위가 있었습니다. 이와 별도로 카지노 건립이 특히 아시안 커뮤니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현재 뉴욕주 정부는 다운스테이트 지역에 3개 이상의 카지노 라이선스를 발급할 계획이고 이 중 2곳은 용커스와 사우스 오즈온이 유력한 후보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뉴욕시 내에서 입찰 의사를 밝힌 업체는 총 9곳입니다. 미국에서는 항생제 내성 세균, 일명 슈퍼버그에 의한 감염 사례가 매년 280만 건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2050년까지는 매년 1,000만 명이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CNN에 따르면 UC 샌디에이고 의과대학의 파즈 치료센터 연구진들은 2050년까지 매년 1,000만 명, 즉 3초에 1명씩 슈퍼버그 감염으로 사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항생제 내성을 가진 슈퍼버그는 짧게는 몇 달부터 길게는 몇십 년까지 인간에게 만성적인 감염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이미 전 세계적으로 500만 명 이상의 사망자를 내며 긴급한 세계 공중보건 위협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CDC는 특히 눈 부위 슈퍼버그 감염 사례가 2022년 5월부터 몇 차례 발생하기 시작했다며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18개 주로 퍼져 총 4명이 사망하고 4명은 시력을 잃었으며 14명은 시력 저하로 고통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눈 외 다른 신체 부위에서 감염이 발생한 환자도 수십 명이 넘는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UC 샌디에이고 의과대학 파즈 치료센터 연구원들은 바이러스의 일종으로 세균을 공격하고 소멸시키는 역할을 하는 박테리오 파즈에 대한 연구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연구진은 CDC가 보낸 슈퍼버그를 포함한 여러 샘플을 분석해 해당 병원균을 성공적으로 공격한 파즈를 12개 이상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DC 소속 과학자들 역시 슈퍼버그를 파즈로 치료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한국인사혁신처가 미국 등 해외에서 활동하는 한인 전문가와 국내를 방문한 외국인 등 해외 우수인재를 공직에 본격적으로 유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우선 국가인물 정보관리 체계인 국가인재 데이터베이스에 해외 우수인재의 인물 정보를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국가인재 데이터베이스는 정부 주요 직위에 우수인재를 임명 위촉하기 위해 공직 후보자의 정보를 수립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를 위해 인사처는 해외 한인 전문가 정보를 수집 활용하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등 기관 단체와 협업해서 상호 정보 연계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텍사스주 KTC 경찰에 따르면 어제 오전 2시 15분께 텍사스주 해리스 카운티 KTC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3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단기 임대주택으로 이곳에서는 사건 발생 당시 파티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도착 당시 10명에서 20명이 현장에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총에 맞은 2명은 현장에서 사망했고 1명은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숨졌습니다. 사망자는 남성 2명과 여성 1명으로 모두 20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집안과 밖에서 수십 발의 총알이 발사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지만 총격범이 여러 명인지 갑자기 누군가 집안으로 들어와 총을 발사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건 발생 경위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16일 주민들에게 개인정보가 수집 및 판매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부여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주지사 서명에 따라 1년 후부터 발효되는 이 법은 뉴저지에서 운영되는 사업체 가운데 연간 10만 명 이상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고객이 정보 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을 웹사이트에 명확히 게시하는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아울러 개인정보 수집 및 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이를 고객에게 알리는 것이 요구됩니다. 또 기업은 운영에 관련된 개인정보만 수집할 수 있도록 제한됩니다. 인종이나 이민신분, 종교, 건강상태 등 민감한 개인정보 수입은 보다 엄격히 제한되게 됩니다. 뉴욕시 위생국은 18일 최근 뉴욕시를 강타한 눈 폭풍으로 인해 보행로에 쌓인 눈과 얼음을 제대로 치우지 않은 주택 및 사업체 소유주 2,000명 이상에게 소환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에서 보행로 제설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첫 위반 시 $1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 같은 소환장 발부 규모는 지난해 2월 1인치 이상 눈이 내렸을 당시 3일간 668건의 소환장을 발부한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많은 수치입니다. 시위생국은 시민 안전을 위해 보행로에 눈과 얼음을 치우는 것은 매우 중요한 안전 요구사항이라며 앞으로도 단속 활동을 계속한다는 방침입니다. 뉴욕시에서 보행로가 얼거나 미끄러워 위험한 상황일 경우 311에 전화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흐린 가운데 때때로 비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8도, 섭씨 3도, 밤 최저 기온은 35도, 섭씨 2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 역시 때때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목요일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